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치? 한마디로 말해서 재진수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다시 쓰는 것들.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타겟을 잡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바로 딱 잡을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잡고 움직이란 얘기인데 아, 요거를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빈칸 문제를 풀 때 제가 아마 이 얘기 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빈칸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타겟팅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빈칸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고요. 빈칸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얘를 타겟팅을 잡고 그 다음에 앞뒤 관계를 따지면서 움직여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학년도 수능 31번 문제를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가는 문장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요. 자, 근데 참 어려워요. 위치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그 스피드, 그래서 어떤 스피드, 컴퓨터가 태클,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우리 진짜 되게 좋은 단어였잖아요, 여러분. 뭐 address라던가 handle이라던가 deal with하고도 같은 단어였었죠. 그래서 컴퓨터가, 자, 이거 참 좋은 말인데, 얘들아, 멀티플이야. 많은 업무, 임무들을 컴퓨터가 태클하는 그 속도에 있어서의 그 속도가 동사입니다. 땡땡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땡땡에 대한 설명이 또 대절이 나오는데, 자, everything happens. 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치? 자,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So, 그래서 comparing A to B라고 얘기해요. A와 B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이 문장 참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컴퓨터하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떴잖아. 인간을 비교하는 건 confusing,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는, 그치? 처리하는 그 속도는, 그치? 속도는 땡땡이라는 거지. 그치? 자, 땡땡이라고 하는 건데 그 땡땡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뒤에서 얘기하면 모든 일들이 그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와 동시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얘네들이 다양한 업무들을 소화하는 속도는 땡땡이고 그래서 컴퓨터하고 인간을 비교하는 건 컨퓨징하다. 그러면은 지금 컴퓨터에 분명히 일 처리하는 처리 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처리 속도가 땡땡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하고 컴퓨터를 비교하는 건 너무 어렵다. 이 말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지금 컴퓨터가 모든 일들을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그 속도가 어떻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인간하고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치? 자, 뭔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 명쾌하게 떨어지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뭔가 이런 식의 표현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앞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멀티태스킹, 그치? 자,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갖고서 움직이는데 자,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보기를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안 좋은 의미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미스나 일루전은 일단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 얘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환상을 2번은 환상을 feed, 환상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을 기른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면 환상을 기른다라는 거는 이 의도는 결국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고 자, 오히려 1번은 여러분 미스를 expel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expel 하면은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믿음을
쫓는다란 얘기인 거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가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겠지.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 봐봐. 밑에도 팩트도 그렇잖아. 팩트는 긍정이야. 하지만 긍정을 conceal, 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도는 마이너스지. 맞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기를 보면서 지금 잠깐 정리를 먼저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같은 얘기 지금 prove the hypothesis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데 hypothesis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가설이잖아. 가설을 입증하는 거야. 가설을 입증하는 건 뭐 팩트를 찾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치? 팩트를 내가 찾아낸다라는 얘기 아니야? 또는 결론 짓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약간 플러스 의미로 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convic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유죄 또는 선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유죄임을 자 우리가 어떻게 blur, 애매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뭔가 애매모호하다라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써야 할지 저희가 한번 앞에서부터 살짝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어쨌든 컴퓨터가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는 그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살짝 한번 인간에 대한 얘기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이 지금 얘들아 나오지? 앞부분에서 지금 비교치가 나오네. 인간이 다양한 일을 한 번에 다양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컨셉트는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바로 심리학자에 의해서 이 1920년대부터 연구가 되어 왔는데 그러나 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1960년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동시에 한 번에 다양한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용어는 실제로 사실 90년대 이후에나 만들어진 거예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바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뭐 하도록? 바로 컴퓨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 거예요? 바로 멀티태스킹이란 용어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생긴 거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지금 컴퓨터에 대한 얘기 때문에 썼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그때로 돌아가 보면 10MHz는 너무 빨랐단 거지. 너무 빨라서 이 새로운 단어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컴퓨터의 어떤 능력을 설명하는데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일을 하던 걸 10MHz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속도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속도가 바로 너무 빨라서 우리는 이 새로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속도가 인간보다 빠르니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회고하여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되돌아봤을 때란 얘기인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 단어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라는 거겠지. 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바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여러분 체크를 하자. 여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뭐에 있어서?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표현을 본래적으로 deceptive, 기만하는 어떤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때 for를 왜냐하면 정도로 해석할게요. because. 왜냐하면으로 해석하세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잘못 선택한 건데 이거 지금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멀티태스킹이란 용어를 컴퓨터 때문에 썼다는 거잖아. 왜냐하면 컴퓨터 속도가 개빠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랬는데 잘못 생각한 거야. 그거 잘못 선택한 거라고 얘기한 거야.
왜 잘못 선택했냐면 바로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본래 기만적인 의미라는 거지. 뭔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deceptive. 자, 멀티태스킹 설명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얘는 뭐냐면 결국 무엇에 관한 것이냐? 다양한 일들을 자, alternately 교대로란 뜻이에요. 교대로 sharing 하는 거예요. 한 리소스에서. 즉 무슨 말이냐면 CPU를 하나를 갖고서 이를 내가 예를 들면 엑셀 작업도 하고 우리 한글 작업도 하고 뭐 PPT 작업도 하잖아요. 근데 이 CPU를 하나를 갖고서 이 일들을 내가 사실 얘들아 엑셀 작업할 때 나 엑셀만 작업하잖아요. 그러니까 PPT도 띄워놓고 한글도 띄워놓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하는 건 얘잖아. 그리고 창 바꿔서 내가 PPT 작업할 수 있지. 그리고 창 바꿔서 또 이거 할 수 있지. 하지만 나 동시에 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치? 결국은 CPU는 하나고 그거를 share하는 거예요. 그치? 그냥 나눠서 쓴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 in time 그 어떤 컨텍스트 자, 우리가 그 맥락을 따져보자면 그 맥락이 상황이 어떻게 된다? flipped 넘어가는 거야. 휘리릭 휘리릭 넘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다는 거야? 바로 통역이 된다. 자, 번역이 된다. 해석이 된다. 뭐로 해석이 되냐면 자, 문장 밑줄 쳐볼게요. multiple task라는 것이 뭐라고? being done simultaneously by one resource. one person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의 멀티태스킹은 사실 쉐어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리소스를 쉐어를 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지금 그가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어요, 얘들아?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사실 어떤 의미로 보는 거야? 이걸로 보잖아요. 이 후자 의미로 보잖아요. 동시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컴퓨터는 사실은 뭐예요? 원바이 원은 아니지만 하나의 CPU를 그냥 share하는 느낌인 거예요. 얘는 같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share를 하면서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alternately 교대로 한다고요. 교대로.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it was a clever turn of a phrase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바로 뭐다? 이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말을 바꾸는 것이 영리하게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말이 어떤 말이야? 바로 misleading. misleading이라는 단어 어떻게 칠할까이? 자, 요렇게 잡아볼게요. 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말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even computers can process only one piece of 자, 나오지 얘들아. 컴퓨터는 뭐라고? 바로 한 방에 코드를 하나밖에 못 쓰는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처리를 하나밖에 못 하는겨. 이게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멀티태스크와 바로 컴퓨터가 생각하는 멀티태스크는 다른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멀티태스크를 하면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스위치를 back and forth, 앞뒤로 그러니까 스위치를 쉽게 말하면 앞뒤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죠. 교대로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alternately죠. 결국 계속해서 바꿔내는 거죠. 나오죠. 뒤에 또 그들의 어텐션을 계속 바꿔내는 거예요. 교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속도 자체를 보면 속도는 사실은 어떨까? 빠른 거야. 빠르다기보다는 그냥 CPU를 하나를 놓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거잖아. 한 방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쓰고 여기 예를 들면 내가 속도를 CPU의 속도에서 만약에 CPU 속도가 100이었다면 100 중에서 내가 속도를 예를 들면 100을 쓸 수가 있지. 그치? 근데 또 바꾸면 또 다른 100을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 또 다른 일을 또 하면은 또 100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왜? 얘는 동시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만 하니까. 교대로 하니까. A 할 때 100 썼어? 그럼 B 할 때도 100 쓸 수 있어. C 할 때도 100 쓸 수 있지만 A, B, C를 동시에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 처리하는 속도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 인간의 개념은 어때? 우리는 한 방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우린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컴퓨터와 우리를 이 속도의 개념에서 비교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지. 참 애매한 거지.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맞지 얘들아? 그러면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말은 그럼 뭐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컴퓨터에 있어서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잘못된 선택이야.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야? 그 속도가 사실은 우리로 봤을 때는 환상을 여기서는 뭘 쓰는 게 좋을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hypothesis를 지금 프로브하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conviction, 선고를 애매하게 해주는 거. 잠깐만 얘들아 여기 뭘 써야 되니? 의미적으로 본다면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우리한테 이 속도라는 것 자체가 얘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 거야. 환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환상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컴퓨터하고 우리 인간을 같이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속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속도를 주어로 보셔야 되고 속도가 결국은 환상을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속도가. 어떤 속도가? 얘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그 속도를 봤을 때 100이잖아요. 그치? 한 방에 얘는 100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한테 내가 100이라는 속도를 나 갖고 있어. 하지만 얘들아 나는 ABC 일을 할 때 어떻게? A에 30 주고 B에 30 주고 C에 30 주는 거야. 그치? 나는 왜냐면 이 일을 동시에 하니까.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고? 원 바이 원이라고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0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속도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오, 쟤 개빨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그 속도 자체는 바로 우리 눈으로 하여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환상, 컴퓨터가 정말 일을 진짜 빠르게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환상에 대해서 부추기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봤을 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 일들이 뭐라는 거야? 동시에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컴퓨터는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환상을 부추긴 거고 그래서 컴퓨터하고 우리 인간을 같이 비교하는 건 상당히 좀 애매하다. 혼란을 부추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좀 어렵지 얘들아 이 이야기.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환상을 지금 거짓된 믿음을 익스펠한다는 얘기는 쓰시면 안 되겠죠. 그치? 이거는 확실히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을 감추다. 요것도 약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사실을 감추는 건데 이 대절이 그러니까 꾸미는 것까지 가져가야 돼. 애들아 대절이 뭐야? 동시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 동시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컴퓨터는 동시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 바이 원으로 alternately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팩트를 못 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절이 수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대절의 수식과 함께 의미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걸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2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루전. 그래서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환상을 그 속도가 사실은 부추기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우리 인간이랑 컴퓨터를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만든다는 거죠. 어렵게 만듭니다. 자,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근데 잘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단어를 또 하나 체크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부러 주황색으로 체크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잘못된 선택이야. 우리를 기만하는 거였어. 바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였어. 다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뭐 하는 거야? 그거 우리 잘못된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대절을 또 수식을 또 한 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 대절이 뭐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 그치?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환상인 거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조금 어렵다. 됐어? 지혜한테 어렵지. 자, 그래서 저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조금 주의를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을 읽을 때 빈칸을 먼저 읽으면서 타겟팅을 하게 되는데 이 타겟팅을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렸던 단어가 사실은 이거죠. 멀티플 태스크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체크를 한 거였고 저는 그 다음에 사실 뭐였냐면 이 뒷얘기요. 이 소이아가 바로 인간하고 컴퓨터를 비교하는 것이 뭔가 애매하다, 혼란스럽다 라고 말을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 인간과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르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찾았어야 되는 거였고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그렇게 다르다라는 말을 어떤 걸 기준으로 설명을 했었었냐면 여기서는 앞부분에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옛날 옛적부터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용어 자체를 사실 인간에게 쓰지 않았고 이것을 컴퓨터한테 썼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쓰는 멀티태스킹과 우리 인간이 하는 멀티태스킹은 알고 보면 다르다.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거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결국은 원바이원으로 움직이는 거라 얼터네이틀리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속도를 다 오롯이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쓰는 거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라서 실제로 그 속도가 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컴퓨터와 우리 인간을 비교하는 건 참 애매한 거지. 혼란을 만들 수밖에 없겠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까지 잘 체크해 주시고 저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이 alternately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자, 저희가 잠깐 여러분 쉬었다 갈 건데 쉬고 나서 저희가 체화 문제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미리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참 좋겠다. 하지만 일단 쉬어야겠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빈칸 부분부터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완전 중요한 단어가 떴어요. similarly라고 얘기하는 단어. 유사하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도 라고 얘기하는 표현하고 여러분 엮어서 일단은 보셔야 된다는 점 한번 확인을 하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유사하게도 라고 얘기하면서 얘들아 문장 안에 지금 보시면 빈칸인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땡땡하는 것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체크 한 번 더 해. redefines 꼭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단어 왜 중요해요? 이 말 자체에 define 앞에 re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치? 다시 정의를 내린다.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땡땡하는 것이 다시 정의를 내린다. 바로 무엇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게 되는가. 무엇과 함께? 바로 영어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뭔 소린지. 그치? 자, 그리고 유사하게도 라는 말, 마찬가지도 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redefines라는 말을 저는 조금 체크를 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서 한번 이런 redefines하고 좀 연결성 있는 말들을 혹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modify라던가 이거 어떻게 색깔 체크할 거야? 자, modify라던가 rework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약간 느낌상으로는 스위치 바꾸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지금 재정의하다라는 말하고 좀 유사성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보기가 되게 길어갖고 아 여러분 지금 보면은 보기 중에서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여러분 11번부터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기에서 여기 보면은 11번부터 지금 사실은 어디까지? 적어도 13번까지죠. 그치? 여기까지가 지금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인 거 아시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저쨌든 기본적으로 바꾼다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잘 보면은 페인터가 나온단 말이야. 템퍼라를 갖고서, 그러니까 오일이죠. 유화를 갖고서 일하는 사람들, 그치?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화가가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고, 리워크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painstaking, 얘들아, pain이 고통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엄청 오래 걸려. 여러분 이거 지금 뭔지 아시죠? 유화 작업을 할 때 분명히 modify 가능해요. 그치? 가능은 하는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야? 되게 고통스럽다 이거지. 그리고 되게 슬로우하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마이너스. 응? 자, 그래서 이거 템포라가 다른 거구나. 오일이 아니구나. 그치? 오일이 아니지. 템포라가 뭐지? 뭐였지? 옛날 방식인데? 그치? 옛날 방식인데? 잠깐만. 요거를 앞에서부터 잠깐 요거 좀 한번 프레스코 그치 요거 얘들아 프레스코 앤 템퍼라라고 얘기하는 걸 오일 페인팅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요거 체크할게요 쉬프트란 단어 너무 좋다 이걸 잡아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비교를 잡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뭐에서 뭐로 비교하는지 보여드려요 from A to B예요 바로 제가 아날로그를 디지털 필름 메이킹으로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뭘 비교해요? 지금 컴피어란 단어를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비교를 하는데 뭐랑 비교해요? 바로 쉬프트 또 나오죠 얘들아. 프레스코 앤 템퍼라와 오일 잠깐만 이거 체크하지 마. 쉬프트까지만 갈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예쁘게 괄호쳐. 얘들아 그러니까 프레스코 벽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오일 페인팅하고 이걸 비교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A to B. 이미 답 나왔네. 자, A를 지금 B로 바꾸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걸 디지털로 바꾸는 거잖아. 영화 제작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르네상스 시대에 바로 뭐야? 프레스코 벽화와 유화 벽화로, 유화 기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프레스코 벽화는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밑에 보면은 뭐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페인트가 마르기 전까지 되게 제한된 시간이 있고 일단 마르기 시작하면 자 나오지 얘들아 마이너스 더 이상의 체인지가 불가능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유사하게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프레스코랑 똑같은 게 누구예요?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필름 메이킹은 영화 제작은 사실은 뭐야 한 번 하면은 만들기 수정하기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반면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요? 바로 지금 이 프레스코가 아니라 오일을 만드는 그치? 자 오일로의 어떤 변화는 바로 뭐래? 아주 매우 greatly라는 말을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희가 이 단어를 진짜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색깔을 뭐로 봐야 되지? 자 일단은 이 뭐로 체크할까?
일단 얘들아 보라색으로 체크해 놓을게. 앞으로 잘 봐도 greatly가 나오면은 매우란 뜻이야. 매우.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하게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얘는 그냥 매우란 뜻이야. 근데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단어라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뭐 한다는 얘기야? 바로 자유롭게 했다. 엄청나게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야. 페인터들을 모함으로써 바로 이 사람들을 이 페인터들을 quickly create much larger composition as well as to modify them as long as necessary. 그치? 필요한 만큼 오랜 시간 동안 modify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가요? 오일로서의 변화가, 유화로서의 어떤 변화가, 전환이 바로 페인터들로 하여금 더 많은 커다란 자유를 주었다. 그럼 여러분 유사하게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디지털 기술로서 우리가 사실은 디지털 기술로서 영화 제작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게 되었다. 옛날에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의 폭을 넓혀줬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뭘 써야 되는 거야, 친구들아? 바로 디지털 기술과 함께 내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서 디지털 기술과 함께 내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이 코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오일 페인팅과 아날로그 필름 메이킹을 같이 보면 안 돼요.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B였고 얘는 원래 A였어요. 맞지? 프레스코가 A였고 오일이 B였잖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가 A였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였어? 디지털이 B였잖아. 맞아? 비교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쓸 수가 없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low 가능하게 한다. 그치? 필메이커를 자 to treat a film image as an oil painting 좋잖아. 얘들아 디지털 기술이 B잖아. 그러니까 오일 페인팅도 B잖아. B처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가능한 얘기인 거죠. 요거 괜찮고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잘못된 거 아시죠? B에서 A로 가면 안 돼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또 회귀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얍삽하지?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1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 되게 유명한 지문이었는데 예전에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글은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바로 shift, switch, redefine, modify 이런 단어가 되게 좋았던 거야.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를 보고서 지금 redefine이란 단어를 먼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움직였어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바꾼다, 변화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크할 때 잘 보면은 오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프레스코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얘기에서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게 너무 중요한 힌트였던 거죠. 바로 내가 하고 싶다, 비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화자가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 또는 중심 문장을 사실은 약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좀 던지듯이 어쨌든 간에 서두를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밑에 거 한번 볼까요? 4번. 자, 4번도 지금 한번 보면은 그래서 약간 이게 겹치네. 그 보기가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게 있네. 그치? 이 3번 문제.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막 물어보진 않네, 나름. 자, 한번 체크만 해주시고 갈게요. 자, 4번 봅시다. 4번도 일단은 읽어가야지. 얘들아,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표현 썼어요. The best way.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은 중심 문장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의 하나의 세트를 evaluate, 평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근데 이때 데이가 누군지 체크해 놓고 데이 그들이 결정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이 땡땡에 의해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땡땡함으로써이다. 얘들아 왜냐면 주어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이를 썼다는 거는 바이 다음에 ing를 써서 수단 방법을 표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의 원 세트
것들을 evaluate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빈칸 이하함으로써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뭘 해야 될까? 어디를 잡아야 될까? 일단은 잡는다면은 어디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일단 evaluate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이디어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앞부분을 한번 예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되게 좀 주의해야 될 땐 단어가 있지 않냐? 뭐냐면 단어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야. 콘템포러리는 현재잖아. 현대의 서양의 생각. 여기선 철학이라고 할까? 이것의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서양 철학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요. 어디로요? 골든에이지, 황금시대, 고대 그리스의 황금시대로 고대 시대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뭐냐면 그리스의 사상가들이 두었습니다. 기반을 두었다라는 거죠. 여길 체크하셔야겠네요. 그치? 뭐라고? 기반인데 어떤 기반? 현대의 웨스턴 폴리틱스, 필로소피, 사이언스 앤 로의 기반을 두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서양 철학의 사실은 기원은 어디서부터 온다? 고대 그리스에서 온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여러분 이때 대어가 누구겠니? 이때 대어는 그리스의 사상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새롭고 신선한 어프로치가 바로 무엇이었다?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성적인 inquiry, 질문, 문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거지. 무엇을 통해서? adversarial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adversarial이 무슨 뜻이야? adverse가 무슨 뜻이야? 반대의. 원래는 뭐 우리 adverse 하면은 불행, 역경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런 이성적인 인quiry를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냐면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반대하는 토론을 하는 거야. 이 토론을 통해서 내가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바로 이성적인 어떤 질문을 꺼내오는 거죠. 논리적인 어떤 질문, 이성적인 질문을 꺼내오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그래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평가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반대에 대해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꺼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반대하고 반대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 자,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요. 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거잖아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약간 느낌상으로는 얘나 얘까지도 가져갈 수 있긴 하는 것 같은데 4개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안 되는구나. ing 써야 되는구나. by ing니까 2개구나. 그치? 9번, 10번이네. by ing를 써야 되니까 뭐맘으로써.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합의를 찾는 걸까요? 합의를 도달하는 걸까요? 컨센서스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컨센서스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방금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일치나 합의란 뜻이에요. 그러면 서포터 하는 사람들, 이건 서포터는 쉽게 말하면 지지자잖아. 지지자들의 어떤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치나 합의를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였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대립적인 어떤 얘기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이야기를 꺼내오자 이 얘기 아니야. 그치?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이 반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다시 해보면서 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도출해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얘기하면은 합의를 꺼내온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해야지.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를 쓰는 거는 사실은 근데 뭐냐면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반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시험하는 거죠. 내가 시험해 보는 거죠. 바로 하나의 세트를 또 다른 아이디어의 세트에 대해서 시험해 보는 거지. 맞춰 보는 거지. 이 어떤 이야기가 있어. A라는 이야기를 내가 했어. 근데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B라는 어떤 아이디어에다가 대응해 보는 거야. 그래서 넣어봐. 넣어봤는데 이게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합리적이고 사실 이성적인 거지. 그치? 좀 맞아 떨어지는 거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A라는 이야기를 B에다 넣었는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아닌 거죠. 딱 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물론 그렇겠죠.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게 보면은 분명히 구체적이고 뭔가 좀 어떤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보통 사상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봐요?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한 상황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 아니죠. 그치? 그 상황에서만 딱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돼. 그거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정말 의견일 뿐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사상가들의 어떤 생각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결국 그 어떤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서양의 근대의 현대의 서양의 철학의 사실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되려면 뭔가 보편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A라는 상황에서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였다면 이게 사실은 B라는 상황에서도 얘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이나 어떤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게 서양 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테스트한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9번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10번을 쓰면 여러분 이건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의견의 일치예요.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그러면은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의견의 일치를 주는 건 보통 저희가 뭐 할 때 쓰는 거죠? 그냥 뭐 할 때 쓰지 얘들아? 그럴 때? 그냥 어떤 일이 그냥 다수의 원칙이라던가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 adversarial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였어요. 이 말. 이게 대립관계의, 반대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랑 연결을 해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넣어 있네. 여기 보면은 요거랑 비슷한 말이 여기 adversarial이라는 말하고 여러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여기 밑에 보면은 요 in orderly competition이란 말 보이죠? 응? 얘들아, 오덜리 하면은 사실은 순서대로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런 접근법이 기반이 되었다. 현대의 웨스턴 웨이 오브 라이프, 삶에 있어서의, 현대의 서양적인 어떤 방식의, 서양적인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기반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 삶이 뭐냐? 바로 폴리틱이라던가 정치라던가 상업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런 법들이 바로 뭐다? 이러한 어떤 순차적으로 연속되는 어떤 경쟁들에 있어서의
뿌리매김을 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러분 컴피티션이라는 게 경쟁한다는 게 사실은 뭐란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순차적인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거고 경쟁이라는 말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쟤랑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대립을 하니까 다투니까 그 다툼을 통해서 사실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이 도출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쟤랑 나랑 다툰다. 대립각을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대립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되게 좋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혹시 또 다른 부분 있으세요? 뒷부분? 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밌는 글이에요. 잘 봐두시면 좋겠고 저는 근데 여러분 요 3번 내용은 너무 좋긴 한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에서는 볼만한 표현들이에요. 뭐냐면은 비교하겠다 A와 B를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죠? 진짜 옛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 대놓고 얘기 잘 안 해요. 그쵸? A하고 B를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체화 2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체화 2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 번호를 좀 불러줘 볼까? 4번. 보이니? 보기를 보자면. 이거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좀 어렵네. 자, 여러분 저희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4번만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타겟팅 먼저 시작하고 갈게요. 자, 볼게요. Individuals participation. 얘들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단어 읽을 때 우리 형용사 대충 읽잖아요. 부사 대충 넘어가잖아. 근데 아까도 greatly 나오니까 되게 좋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형용사 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가져가셔요. 지금 특히 이 개인적인 개별적인 참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봐봐. 약간 대입하고 오지 않냐? 어디? 매스 비헤이비어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스는 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 행동 패턴에 있어서의 이 개인의 어떤 참여. 약간 말이 앞뒤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개인 참여인데 대중의 행동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요. 개인의 참여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나와야 되고요. 개인의 참여와 대중 행동 패턴. 그러면은 대중 행동 패턴이라는 건 약간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통 대부분 하는 행동 패턴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내가 일조하는 거잖아, 약간.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뒤에도 컨슈머가 있는데 이 앞에도 가만히 보면은 컨슈머가 또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컨슈머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분명히 뭔가 참여를 하는 건데 대중적 행동 패턴에 지금 참여한다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 패턴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결국은. 이 글 자체가. 맞아? 그 소비자 행동 패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겠습니다요. 1900년대 중반에 말이죠. 존이라는 사람이 샤크 놀랐어요. 라는 얘기야. 바로 이 이코노미스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치? 자, 놀래켰는데 자, 뭐를요? 이 분야를 놀래켰다는 거죠. 뭐 할 때? 그가 주장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주장을 봐야죠. 경제학 분야를 놀래켰어요. 자, 뭐라고 주장했는지 밑줄 쳐보겠습니다. 컨슈머들은 do not merely participate in the marketplace. 자, 무슨 말이야? 단지 참여를
하는 거, 그치? 단지 참여를 하지, 단지 참여를, 마켓 시장 상황에 단지 참여를 하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이, 참, not merely. 얘들아, 단지 참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라는 뜻이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또한, 바로 뭐다? 그 체계적인 어떤 힘에, 아우, 길어. 자, 그 사회를 통한 힘의 권력의 디플로이먼트, 배치라고 할게요. 체계적인 배치에 대한 상품, 산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래서 저희가 원래 나돈니 A 버돌수업이라고 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게 벗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단 말이지. 이 경우는 지금 오지 않은 건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요때 여러분 미얼리를 대체해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여러분 봐봐라. 그러면 이 얘기를 보면 얘네가 마켓플레이스에 참여를 하는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개인이지. 그치? 내가 개인인데 여기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되게 중요한 말 아니야? 이 프로덕트라는 게 여러분 생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 컨슈머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생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뭐? 이 사회를 통한 어떤 권력의 체계화된 어떤 체계적인 분배, 배치에 따른 산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를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밑줄 잠깐 보면 그치? 디플로이먼트란 단어가 그래서 되게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배치란 뜻이 있어갖고 내가 배치로 잘 못 봐. 반대말로 보통 봐. 그래서 디플로이가 여러분 배치하다라는 뜻이 있어. 자, 그래서 이러한 힘의 배치 안에서 이 상업적 미디어는 ensure, 보장한다. 무엇을 보장하냐면, 그렇지, 이 개개인들이, 컨슈머가 얘들아, adopt가 무슨 뜻이지? 그치, 채택하다라는 뜻이지, 이때는. 그치? 자, 뭘 채택해? 가치와 믿음을 채택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어떤 가치와 믿음이냐면, 일치하는 거죠. 바로 경제에 있어서의 일반적 필요 조건과 일치하는 그런 가치와 믿음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 채택한다라고 확신을 한다라는 거지. 그 힘의 배분 안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경제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얘들아,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뭐 공급이 예를 들면은 줄어들면은 가격이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지면은 가격이 오르고. 그치?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논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논리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어떤 가치와 믿음들을 소비자들이 계속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힘의 어떤 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가 수요잖아요. 따지고 보면 수요가 적어. 그러면 뭐 하는겨? 힘이 사실은 누구한테 가 있는겨?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소비자랑 내가 생산자를 기준으로 봐봐.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힘의 배분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생산자가 공급이잖아. 그 다음에 얘가 수요잖아. 근데 내가 물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아. 적어. 그러면은 공급은 근데 예를 들면 많은 상태야. 그럼 누가 힘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 거야? 이쪽으로 열리는 거죠. 그치? 이쪽으로 힘이 지금 사실은 배치가 되는 거지. 오히려 근데 내가 물건을 독점을 해. 공급업자가 독점을 하는 상태야.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힘이 더 공급업자로 힘이 배분이 돼버리는 거죠. 배치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러한 대중적인 행동 패턴, 뭐 굳이 얘기하면은 지금 어떤 힘의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힘의 배분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행동은 바로 땡땡이 된다. 그래서 뒷얘기를 좀 볼게요. 제가 지금 보기를 안 읽은 상태에서 읽으니까.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관여하는 거지. 어디에?
바로 이러한 공유되어 있는 바로 소비 패턴에 대해서 소비의 공유 패턴에 관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어울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공유가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한다?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 시스템은 믿음을 사실 기반으로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지.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건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한데 예시를 들기가 좀 애매하네. 근데 이 말을 밑에 요 말을 여러 번 체크할게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냐면 어디냐? 요거 이 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 거야. 그럼 결국은 컨슈머로서의 우리의 선택은 결국 전적으로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그치? 이거는 결국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지. 얘들아, 우리는 같은 믿음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신념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 어떤 특정한 어떤 뭐 경제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 예시를 들기가 좀 애매한 건데 어쨌든 같은 신념 체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같은 체계 안에서 물건을 소비를 하거나 어떤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똑같이 사실은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이 얘기의 핵심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는 매스한 그치? 어떤 대중적인 그런 행동 패턴에 부합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우, 헷갈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개개인의 참여라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야? 개개인의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개개인의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 바로 보면 개개인의 어떤 초이스에 사실은 산물이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11번은 쓰실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랜덤한 힘에 따른 자발적 반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뭐야?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인. 정답은 그래서 12번이 확실히 맞겠고요. 잠깐만요. 문장 안에 동사가 이미 있었죠? 그치? 어디요? 동사가 이미 있었지, 얘들아. 그치? is가 있었기 때문에 occurred를 쓰시면 안 되고 이거는 약간 보기를 또 매칭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occurred는 어차피 지금 보시면 자동사라서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is not driven by commercial media says다. 그치? 이것도 좋죠.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뭐예요? 커머셜 미디어의 안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커머셜 미디어가 우리를 사실은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나는 그 안에서 나는 나만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들아 결국 그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같은 믿음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 그 커머셜 미디어가 하라는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고 이 경제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경제 체계 안에서 하라는 대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좀 다른 상반되는 걸 가고 있지는 않아요. 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보기가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아마도 요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 10번부터 12번까지가 지금 4번의 보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체크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얘였어요. 주황이. 결국은 우리의 초이스는 우리 것만이 아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대중적 어떤 소비자 행동 패턴하고 다 연결성이 있다. 결국 그 사회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 사회의 조종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행동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던가 가치라던가 생각이나 감정이 사실은 highly conditioned, 매우 조정이 된다, 조절된다라고 할게요. 조절된다라고 할게요. 매우 조절이 되고 있는데, 컨디셔너가 되고 있는데, 조건화가 되고 있는데,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시장의 필요에 일치하도록 조절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결국은 시장 상황하고 내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나의 신념이. 근데 그런 거 아닐까, 얘들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가치를 둘 때 만약에 금이요, 응?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 금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 널려 있어. 막 어딜 가도 광산에 막 다이아 광산이 있어. 전 세계 어딜 가도 다이아 광산이 있어. 그러면 얘들아 그냥 막 널려 있는 거야. 네가 파면 나오는 거야. 그치? 쉽게 말하면. 그럼 너가 지금 이 다이아를 그만큼의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어떤 가치를 줄까? 두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 지금 필요하고 매칭하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서 보니까 다이아가 되게 희귀해. 드물어. 맞지? 그러니까 그 드문 다이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치를 두는 거죠. 맞아? 시장 상황하고 매칭을 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물가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준을 볼 때 그런 거잖아요. 달러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두고 금에다가 기준을 두잖아요. 그치? 그 이유가 뭐냐고. 희귀하잖아. 그치? 물론 그 달러는 미국의 국력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지만 금만 기준으로 보면 희귀한 거잖아, 얘들아. 네가 아무데나 땅 파면 나오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금에 대해서 우리가 뭐야? 가치를 둔단 말이야. 그치? 왜? 시장 상황이 얘가 되게 희귀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치를 두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이, 가치가 그것과 일치하게 움직이는 거야. 저는 금 따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그냥 네 생각인 거고 실제로 네가 근데 앞으로 먹고 살거나 할 때는 예를 들면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면 얘들아 사실 너희들이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사실 우리나라 돈이겠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보통 달러예요. 아니면 금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의 가치, 시장에서의 어떤 니즈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얘기하는 내용이네요. 이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희귀성을 따라서 뭐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잡으시면 되는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늦었어요? 여기까지? 이 얘기는 재밌긴 한데 자 여러분들은 졸리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갈 거예요. 그럼 쉬었다 가야 되니? 22분밖에 안 남았는데. 얘들아 한 3분만 쉬어도 되겠네.